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오늘 대체 휴일 월요일에 밤 자정이 조금 전이네요. 다른 일 좀 마치고 마지막으로 라파스의 종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라파스의 최근의 주가의 흐름은 대단히 긍정적이죠. 7월 말 정도만 중순 정도만 해도 3만원에서 현재 신고가 51,100원을 형성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반기 보고서도 발표됐고 반기 보고서 2분기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보다의 새로운 수급은 누군가의 마이크로니들에 대한 잠재적인 능력을 믿고 리딩해 나가는 그러한 흐름을 저는 감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흐름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반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 연결 기준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당해 사업연도 2분기는 지난 사업연도 2분기보다 42.84%의 매출을 보입니다. 47억 원을 보이고요. 누적으로는 82억이고 누적으로는 92억이 있기 때문에 9.88. 1분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 연결 기준으로 2분기에는 전년분기에 비해서 42.84%. 지난해 2분기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한창일 때니까 이 매출액의 증가 데이터는 지나친 객관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 역시나 지난해 2분기에서는 21억 원의 적자, 현재는 1억 8,900만 원 정도 대단히 줄어든 모습이고 무엇보다 누적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네요.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누적이익이 20억 원, 현재는 5억 2,700만 원에 대단히 줄어든 따라서 현재 순이익면에서 4억 3,800만 원의 순이익을 보이고 흑자 전환을 보였다라고 하는 대단히 올해부터 긍정적이다. 지난해 라파스가 직원을 많이 뽑은 증원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한번 했고요. 우선은 현재의 라파스의 지속적인 수급의 영향은 현재 이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보다는 mRNA 방식의 파이자, 모더나 백신의 선호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 월등히 높은 반면에 mRNA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전증을 마이크로니들이 사용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는 요 두 가지의 내용에 기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니들이 조명을 받고 있다. 라파스는 마이크로니들 댄 기술의 세계 유일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대량 생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현재 영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모더니가 아니죠. 모더나입니다. 이런 건 교정을 해줘야죠. 네. 모더나, 파이자 등 mRNA 코로나19 백신이 접종 후에 혈전증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100만 명 기준의 파이자는 0.6건, 모더나는 1.25건의 혈전증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졌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혈전증 발생 위험성을 백신 접종 방법에 따라 낮출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바늘이 근육 속의 혈관을 뚫지 않는다라면 혈전증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혈관을 뚫지 않는 미세 바늘, 주사 바늘보다는 아주 짧은 그러한 혈관을 뚫지 않는다라면
백신 학회에서는 일반 주사바늘 대신에 길이가 짧고 가느다란 마이크로니드를 사용할 시 근육 속의 혈관을 뚫지 않고 접종이 가능하다. 그럼으로써 혈전증이 생기지 않고 그러면 현재 파이저와 모더나의 백신 선호도가 월등하게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마이크로니들에 된 기술이 적용이 된다라면 라파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마어마한 성장할 수가 있다. 시총 1조는 시총 1조 이상은 충분하게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으로 현재의 이와 같이 상승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흐름으로 이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봉을 통해서 요 아래 꼬리의 의미를, 요 아래 꼬리들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금요일 시장으로 최근에 요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지난 13일입니다. 이 13일에 이곳에서 48,000원까지 이곳에서 대단히 차익 물량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여지고요. 12일 목요일에는 대단히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중에 최고가가 52,000원까지 상승을 하고 13일이라고 한다라면 최근에 13일 지난 금요일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의 현재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은 2조 7천억 원의 거래소를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983억 원의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현재의 셀코리아를 외국인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러한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있어서 현재 지난 금요일에 라파스의 수급을 보게 되면 라파스는 12,586주가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요 분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전 중에는 차익을 했지만 오후에는 이곳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1%의 상승 1.19%, 그래서 51,100원을 형성을 했었죠. 이와 같은 수급의 동향이 조금 전에 언급한 이러한 것에 기인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mRNA 방식의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의 선호도가 월등히 높으며 이와 같은 것에는 그러나 파이저와 모더나의 아킬레스가 있죠. 바로 혈전증이 있다는 것이. 혈전증을 또한 마이크로니들이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고 방지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논문이 보고가 되면서 라파스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일로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누군가는 그러한 수급적인 현재의 움직임이 그러한 것에 기반을 해서 상승하는 게 아닌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5만원대가 안착이 되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 이러한 모습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쨌든 이번 주 화수목금 내일부터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누군가의 수급을 이끌어가는 누군가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 상승은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바로 보여진 실적으로, 현재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각을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대감 측면으로, 특히나 마이크로니들의 조명, 재조명에 대해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번 주에 역시도 수급 동향을, 시장 상황을 그러한 측면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